대통령께서 갑자기 국회 연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을 못 받아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서 대국민 연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을 존중해드리는 차원에서 일정도 다 양보하면서 연설 일정도 바꿨습니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치에 이용당할 것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8.24 남북 합의, 중국 건국절 행사 방문 이런 외교 안보 행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우리 당은 국방 안보 이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안보 위기 극복과 국민 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견강부회적인 변명으로 일관된다든지 일방적인 남남 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보한 보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 등 중국 증시 외교에서 사드 배치 강행 등 미국 중시 외교로 지금 급선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일 외교도 철저한 연칙 외교에서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로 전환했습니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으로까지 또 번지고 있습니다. 컨셉이 없는 것이 유일한 컨셉처로 보이는 냉온탕 외교에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행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국회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현재 외교 통일 정보 기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 정보 파악을 실패, 또 개성공단의 급격한 폐쇄 등 무능과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교 통일 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안도 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이유로 들고 있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 개방 등에 대한 이런 전용된 정보를 획득한 시기,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까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안보위기 극복과 단합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논쟁의 소지가 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께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우리 경제적인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예상 매출액이 지금 6천억이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하루에만 16억 원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액수는 대기업에 대해서 크진 않겠다고 하지만 아마도 대기업이 전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기업이었다 한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아파합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될 경우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투입한 1조 191억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 비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현재 남아있는 재고를 포함할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액만 한 3조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폭락했고 지금 북한에 지급된 3배에 이르는 3천억 규모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디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입니다. 북한의 위협
위험 제거 요소들을 한다면 우리가 경제 신용 등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자해행위에 불과한 배송공장 폐쇄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더 증가시킴으로써 이 무디스의 평가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선거구 확정과 2월 임시국회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19대 국회 국민들과 어려운 민생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국민들에게 불씨만 남기는 위기가 될지 우리 2월 임시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수권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비대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